인텔의 메모리 사업 전략 발표 이후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관련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 옵테인 메모리와 관련한 인텔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옵테인 퍼시스트 메모리와 옵테인 SSD 이 두 가지 제품군에 대한 인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러한 옵테인 전략의 당위성으로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든 것인데요.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언론 보도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대개 이 메모리 강국인 한국, 서울에서 인텔이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인텔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죠. 이 내용이 이번 인텔 발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기사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 중에 우선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띄죠. 과연 옵테인은 D램과 낸드의 장점을 두루 갖춘 메모리인가? 그래서 향후 그들의 메시지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틀을 깨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D램만큼은 아니지만 이 SSD에 비해 옵테인은 확실히 속도가 빠르고 낸드 플래시처럼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옵테인은 이 D램과 낸드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옵테인 메모리는 속도의 측면에서는 D램만큼 빠르지 않고 용량의 측면, 다시 말해 집적도나 가격의 측면에서 아직 SSD와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말처럼 옵테인 메모리가 D램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이러한 관점이라면 SSD라는 확실한 해답이 시장에 현존하는 상황이고 속도는 오히려 D램이 빠른 상황.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내용들을 근거로 옵테인이 이 D램과 SSD의 시장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아직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인텔의 2세대 옵테인 제품을 만나는 자리에서 떠올려봐야 할 사실은 2016년 옵테인이 처음 등장하던 그 당시 인텔은 지금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전략들을 들고 찾아왔었다는 점인데요. 그 당시에도 인텔은 지금과 같이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이 옵테인의 비전에 대해 천명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PC 등 일반 컨슈머 시장에서도 옵테인이 활약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존의 하드디스크와 옵테인 메모리 조합을 통해 당시 SSD가 가지고 있던 용량과 가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컨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옵테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의 조합에서 옵테인 메모리가 캐시와 같은 형태로 작동하여 하드디스크의 동작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된 하드디스크 진영의 가격 경쟁력을 그대로 향유함으로써 옵테인 하드디스크 조합은 SSD에 준하는 성능과 낮은 가격 그리고 높은 용량을 통해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달성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인데 전략은 나쁘지 않았죠. 만약 이렇게 PC 진영에서 확고한 인텔의 영향력을 통해 옵테인을 새로운 표준으로 밀면서 뉴 메모리가 가진 초기 수율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당시 공고한 파트너십 관계였던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이 메모리 업체들이 하나둘씩 옵테인 진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 PC 진영에서부터 옵테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 지금보다 더 확고했던 데이터 센터 시장의 패권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패러다임 역시 함께 전환이 되면서 메모리 계층은 재정의되고 새로운 인텔의 시대가 시작되는 매우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옵테인을 통한 속도 향상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인텔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인보드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부품 하나를 추가로 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이죠. 인텔의 옵테인 전략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동안 SSD 진영은 기술 발전과 업체들 간의 무한 경쟁 속에 더욱 빠르게 가격 하락을 이뤄냈고 시장에 SSD는 더욱 확고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옵테인이 등장하고 몇 년간에 이를테면 옵테인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죠. 문제는 인텔은 이 메모리 비즈니스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비즈니스에서 역시 연달아 다소간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점인데 인텔의 핵심 비즈니스인 CPU 시장에서는 10나노 공정 지연과 이어진 CPU 수급 차질, 보안 이슈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AMD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었고 미래 먹거리로 일찌감치 선정해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5G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들, 자율주행, AI 등은 이미 다른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인텔이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죠. 가장 믿을만하던 데이터 센터 CPU 시장마저 막강한 도전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인텔의 다음과 같은 외침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틀을 깨겠다는 외침은
메모리 강국의 수도에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겠노라 공표하는 모습에 자신감 넘치는 외침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의 틀을 반드시 깨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외침에 더욱 가까워 보입니다. 앞서 나눠본 이야기처럼 PC 시장이 이미 완연한 SSD 시대로 접어들었고 옵테인의 성격상 스마트폰으로의 적용은 당장 쉽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줄기는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텔 역시 2017년 이후로 그들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을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번 인텔 행사의 내용을 설명하며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옵테인 메모리가 D램과 달리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SSD에 비해 몇 배나 빠르다는 이유를 근거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해당 제품들을 채용한 데이터 센터가 기존 플랫폼으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와 비교해 재부팅에 걸리는 시간이 몇 배 빠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전략들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이 계획들의 부정적인 인식만 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옵테인과 관련해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점은 옵테인이 D램과 SSD에 비해 얼마나 더 장점을 가지고 있냐는 것보다는 D램과 SSD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그림은 두 진영 중 어느 쪽이 우수한가가 아닌 이 사이에 앞으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어 양측단의 일부를 점유해버린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그림 안에 왜 인텔의 옵테인 전략이 PC 시장이 아닌 데이터 센터 시장을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나와 있죠. 바로 하이퍼스케일과 데이터 병목 현상. 이번 인텔의 옵테인 발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서버로 이루어진 이 데이터 센터의 조합을 의미하는 이 하이퍼스케일이라는 단어에서 옵테인이 그들의 전략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하이퍼스케일도 마찬가지로 CPU와 D램 그리고 SSD로 구성되는 현 세대의 메모리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서버들을 그 기본 구성 단위로 하고 있죠. 이런 D램과 SSD로 구성되는 서버들이 하이퍼스케일 단위로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CPU와 D램 그리고 저장 장치인 SSD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병목 현상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개별 서버의 저장 용량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하이퍼스케일로의 확장을 통해 데이터 센터 규모를 계속해 늘려나가야 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해야 그 당위성이 입증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옵테인이 되겠습니다. D램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더 크고 거기에 저장도 가능한 이 옵테인 메모리가 현 세대의 메모리 계층 구조에 가세하게 되면 D램과 옵테인으로 구성되는 메인 메모리의 용량은 최고 속도의 저하 없이 효과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기업들의 코스트 관점에서는 구매 비용이 절약되게 되겠죠. 이렇게 옵테인의 정용을 통해 시너지를 얻는 것은 D램뿐만 아니라 SSD 역시 마찬가지인데 옵테인 메모리는 SSD의 캐시 역할을 수행해 전체 SSD의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인텔 옵테인 SSD가 바로 이러한 컨셉을 가진 제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무엇보다 옵테인을 통해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병목 현상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하이퍼스케일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발표 내내 인텔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메모리 분야에서의 그들의 비전을 한국에서 이야기했는지, 옵테인의 미래에 대해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메모리 계층 구조의 양극단의 변화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제 D램과 SSD가 옵테인보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D램과 옵테인 혹은 SSD와 옵테인 조합보다 더욱 나은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PC 시장과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인텔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얼라이언스가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들 간의 협력을 넘어서 AMD나 IBM 등 이 데이터 센터와 PC 시장에 인텔의 자리를 노리는,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든든한 우군들 말이죠. 새로운 메모리 개발 전략을 넘어 새로운 메모리 계층 시대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미래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메모리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텔의 옵테인에 대한 이야기가 D램과 SSD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진 않길 바라는데요. 인텔에게 옵테인이라는 카드가 있는 것처럼 하이닉스와 삼성, 우리나라의 두 기업들의 D램과 SSD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M램으로 대표되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온 차세대 메모리 시대에 대한 보관들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뉴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는 단기적 성격의 이야기는 아닐 뿐더러 만약 미래의 어느 순간 새로운 램의 시대가 시작되더라도 이 게임을 마치 모든 것이 리셋되고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D램 관련 설비들과 현재 보유한 생산 캐파들을 이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죠. 특히 현재 우리 기업들의 보관에 있는 M램의 경우 더욱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 옵테인 차세대 메모리와 관련해서 최근 업계가 이겨나가고 있는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함께 나눠볼 만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번 가격 하락으로 인해 D램과 SSD 가격이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텔의 옵테인 전략은 보다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D램과의 비교에서 장점으로 제시하던 고용량과 저비용에 대한 부분이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다소 희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들이 나오면서 인텔에서 세계 최초로 144단 SSD를 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사들이 있는데 언뜻 보면 마치 우리나라 업체들이 SSD 선단 기술 경쟁에서 밀린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인텔의 이야기는 144단 SSD를 당장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아직 양산에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100단의 벽을 돌파한 우리나라의 두 반도체 기업이 이 SSD 시장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96단의 도시바와 마이크론, 인텔이 포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64단의 중국의 YMTC가 자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장은 끝없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치열했던 경쟁 끝에 지금의 반도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옵테인을 통한 인텔의 도전 역시 이 시장의 발전, 대한민국 반도체 발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매서운 도전들, 시장에서 멋지게 맞서 방어전을 치러나갈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들 가젯서울에서 앞으로 계속해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